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세대가 가장 흔하게 들었고 또 의심 없이 믿어온 말입니다. 어릴 적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싸우고 울고 웃었던 내 편.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맞으면 주먹 쥐고 달려와 주던 세상에 둘도 없는 핏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존재.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신가요?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지? 설날. 동생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지도 한참 됐네. 손주가 또 태어났나?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형제들 모이는 일이 장례식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명절이 돌아와도 이제는 큰 집에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아예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냅니다. 형제 단톡방은 있지만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나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형식적인 인사뿐입니다. 언제부턴가 전화기를 들고 형제 이름을 누르려다가도 멈칫합니다. 괜히 연락하면 뭔가 부탁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별일 없는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화면을 끄고 맙니다. 어릴 땐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중년을 지나 이제 예순을 바라보니 형제가 정말 남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레 멀어진 거라고,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라고 애써 외면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형제자매 관계가 소원해지는 데는 분명한 진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저 바빠서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심리적, 현실적 장벽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5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동서양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은퇴 세대의 진솔한 경험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오랜만에 형제에게 먼저 전화를 걸게 될지도요. 형제자매 관계가 소원해지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가장 크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로 부모님이라는 공동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명절마다 고향집으로 향했습니까? 왜 설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형제들과 마주쳤습니까? 바로 그곳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가족의 어른이 아니라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력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형님과 동생이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가 어머니 약을 챙길지, 누가 아버지 병원에 모실지, 누가 이번 달 생활비를 드릴지, 이런 공동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매달 부모님 용돈을 몇십만 원씩 나눠 부담하면서도 그 돈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연락해야 할 이유가 명확했으니까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병원 복도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밤샘 간병 일정표를 짰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눴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형제 간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여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1년에 한두 번, 그마저도 이제 우리 세대는 간소하게 하자며 각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처분되거나 한 형제가 가져갔고 고향집이라는 물리적 구심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형제 관계는 의무에서 선택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봐야 하니까 만나던 관계에서 보고 싶으면 만나는 관계로 변한 것이죠. 문제는 오랜 세월 의무로 만나다 보니 순수하게 보고 싶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60대 형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땐 동생들 얼굴이라도 봤는데 이제는 일부러 연락해야 하니까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더라고.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나도 피곤하고 굳게 묶여있던 끈이 헐거워지면서 각자의 삶이라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세대가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역할 고착화와 노년기의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과 재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형제자매 관계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역할이 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책임감 강한 장남, 희생하는 둘째 딸, 귀여움받는 막내. 이런 역할은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60평생을 살아온 지금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유지됩니다. 60대 초반 한 여성 시청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대학 보내야 하니까 너는 고등학교만 나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20대에 공장 다니며 번 돈으로 오빠 대학 등록금 댔고, 결혼할 때도 오빠는 아파트 장만에 도움을 받았는데 저는 전세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할 때 오빠가 내가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야 하고 집안 대소사 책임져야 하니까 집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당신한테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랑 연락 안 합니다. 통장 정리하다가 30년 전 오빠 등록금 입금 내역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돈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랑의 불평등에 대한 오랜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서구 연구에서도 노년기 형제 관계의 부정적 유형으로 적대적인 형제 관계를 꼽는데, 이는 겉으로는 연락하지만 친밀감은 낮고 분노가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주로 과거의 불평등한 대우나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어릴 때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받았잖아. 내가 부모님 병간호를 10년 했으니 재산은 내가 더 받아야지. 너희는 아들이라고 항상 더 받았잖아. 나는 딸이라고 설거지만 했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쌓였던 앙금이 폭발합니다. 사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도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는 덜 사랑받았다는 감정이니까요. IMF 때 형제에게 빌려준 돈, 결혼식 때 축의금, 조카 대학 등록금까지 주고받은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면서도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수록 과거의 불공평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형제 관계는 정산되지 않은 감정의 빚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격차 심화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IMF 버티고 자식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전화하면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너희 애도 입시 준비하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떠니? 공통의 화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자의 인생이 확연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는 일찍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서울 아파트를 지키며 손주 돌봄에 전념합니다. 또 다른 형제는 노후 대비로 재테크와 부업에 몰두합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 장로가 되어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어떤 형제는 등산 동호회와 골프로 여가를 보냅니다. 삶의 방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 종교, 자녀 교육관, 소비 패턴, 심지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생각까지 달라졌습니다. 한 형제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하고 다른 형제는 시대가 변했는데 꼰대처럼 굴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한 형제는 명절에 큰 음식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는 그런 구시대적 관습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하면 대화는 금세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화의 주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만나도 날씨 얘기, 건강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서구 연구에서 말하는 냉담한 형제관계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관심이 없는 상태. 형제라는 이름은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는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은 형님 인생 사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내 삶에 당신의 조언이나 간섭은 필요 없어라는 무언의 메시지. 각자의 동굴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서로의 세계는 점점 낯설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형제는 가깝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배우자라는 외부 요인의 강력한 영향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지만 배우자는 나의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로 갈수록 배우자는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결국 매일 얼굴 마주하며 밥 먹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내 형제를 좋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이 두 분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을 무척 따랐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형님들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큰 형님 댁 형수님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 계속 불편해하더군요. 명절 때 형님 댁에 가자고 하면 당신이나 가. 나는 피곤해서 못 가겠어라고 합니다. 저 혼자 가자니 형수님들 앞에서 민망하고 안 가자니 형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편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 배우자 간의 신경전에서 시작됩니다. 고부 갈등, 처가시댁 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 조카들 문제로 생긴 앙금, 과거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생긴 불편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배우자는 서서히 당신 형제들이랑은 좀 거리 두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들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불편해한다는데 그걸 무릅쓰고 형제 모임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평안과 형제와의 관계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매일 함께 사는 배우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너희 오빠네는 맨날 뭔가 부탁하려고 연락하더라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친정 형제들에게 편하게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 노동을 배우자가 반기지 않거나 내가 배우자를 위해 형제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연구에서도 노년기 형제 관계는 보조적 지원 역할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편이 되면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바깥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가 노년기에 가지는 대기 자원으로서의 역할 감소와 이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의 이중성입니다. 서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형제자매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기 자원 역할을 합니다. 위급할 때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정서적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혹시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오면 그때는 형제라도 찾을 수 있겠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형제들도 다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허리 디스크. 누구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 손주 용돈, 자기 노후 자금 마련에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형님도 힘드실 텐데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닐까?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뒤에서 형수가 뭐라고 할까? 결국 도움이 필요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갈망하게 됩니다.
옆집 사람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형제자매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고향 마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참 힘들었지 하며 웃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가장 편하고 가까워야 할 형제에게서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과거의 앙금, 돈 문제, 배우자 간의 갈등, 이런 지뢰밭을 피해 다니다 보면 정작 진심 어린 대화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65세 여성의 말입니다. 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전화기를 들면 손이 떨려요. 언니가 차갑게 대하면 어쩌나, 옛날 일을 또 들먹이면 어쩌나. 그냥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것이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상처가 두려워 거리를 두는 외로움의 이중성입니다. 이 이중성이 형제자매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 돈을 둘러싼 갈등, 서로 다른 삶의 방식,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연락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형제 관계는 더 이상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오래된 상처를 내려놓는 용기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응원하기입니다. 과거의 불평등을 계속 들춰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친구로 바라봐 주세요. 둘째, 내가 먼저 손 내밀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짧은 안부 하나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용기 있는 첫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셋째, 배우자에게도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형제 모임을 이해해준 배우자에게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서로의 가정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떠오르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짧은 문자 한 통도 좋습니다.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나서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